가능하면 좋은 사람이고 싶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남 도와주고 싶고요. 안 도와주면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공감 능력이 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남을 그럴 때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좋지? 이타심과 배려는 어디까지 해야 되지 생각도 있어야 돼. 왜냐면 이렇게 너무 착하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요. 내가 뭐 하나 도와주지 못한 거에도 항상 마음 아파해. 능력 이상으로 도와줘야 된다 생각하고 그 이상 하지 못하는 거를 죄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어요. 수영 잘하세요? 수영 못하죠. 근데 그 물에 빠진 사람을 나만 호수까지 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같이 뛰어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고 싶어? 응. 그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뛰어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보통 어떻게 되죠? 내가 수영 못하는데 뛰어들면 그 뉴스에 꼭 나오는 일이 있잖아요. 둘 다 위험해지죠. 저는 이타심과 배려도 그런 거 같은 것 같아요. 내가 만약 박태환 선수쯤 되면 뛰어들어도 돼요. 아니면 해병대에서 제대한 지 1년 안에. 제대한 지 10년 됐으면 안 돼. 아니면 가이드, 수영, 안전요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뛰어들어도 되지만 더 빠른 건 빨리 주변에서 던져줄 걸 찾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119에 전화하든지 하는 게 제일 최선의 방법인데 우린 내가 뛰어들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속에 죄의식을 가져요. 그럼 그것도 이타주의도 마찬가지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걸 하면 돼요. 비록 그게 최선은 아닐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뭐 하다못해 우리가 불쌍한 항상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텔레비에서 불쌍한 집이 전화 하나 누르면 되는 것들 있잖아요. 몇천 원. 뭐 그런 것도 좋은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마음 안에서. 근데 예를 들면 평생 아무것도 안 쓰고 모은 할머님이 김밥 팔고 노점상 하신 분이 평생 모은 돈을 뭐 큰 돈을 학교에 기부하시고 이런 거 저는 좀 속상해요. 이분 좀 쓸 만큼 쓰시고 돌아가시지. 이런 마음 좀 밉지만 그런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하고 기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분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지냈는지를 막 하고 싶은 그런 게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요. 이렇듯이 이런 마음가짐의 자세도 약간 밑으로 내려오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는 생각들을 하는 게 필요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too much로부터 that's enough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는 완벽해야 되고요.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좀 약간 too much를 한 거야. 좀 많이 요즘 TMI 얘기 많이 해요. too much information 너무 많은 걸 알게 돼. 그래서 결정장애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래. 그러다 보니까 결정도 못 하겠고 좀 더 해야 될 거고 항상 약간 넘치게 하다 보니까 지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건 이제는 that's enough 이 정도면 됐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에서 전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삶의 태도는 완벽주의적인 삶과 만족주의자적 삶이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뭔가 끝까지 더 괜찮은 게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만약에 대표적으로 학생이 뭐 노트북 컴퓨터를 새로 사기로 했어. 그럼 정말 검색에 일주일을 보내죠. 뭐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너무 비싼 것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기로 결정해놓고도 나 이거 말고 딴 거 살 거 이런 생각 계속 들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근데 우린 계속 그렇게 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족주의자는 60점 넘으면 오케이야. 예를 들면 우리 아까 뭐 컴퓨터다. 그럼 나는 나 어차피 워드 프로세서만 하고 인터넷만 하니까 그렇지 가능하면 뭐 몇십만 원, 50만 원 싸게 제일 세일하는 거에 사면 딱 좋아. 라고 생각하면 그다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돼. 완벽주의자적 삶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이거 아니면 0인 거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아예 포기해버려 이쪽은. 난 그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그러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다 내려놔라, 멈춰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일을 다 완벽주의적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랑이에 찢어져요. 아니면 다 넘쳐요. 그러다 에너지가 고갈돼 버려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만족주의자로 가는 거야. 0이 아니라 60점 이 정도면 오케이. 여러분들 프랜차이즈 저 햄버거 가게나 아니면은 김밥 나라 뭐 이런 데 가면 거기서 인생의 김밥 먹고 인생의 햄버거 먹을 거 생각하지 않죠. 거기서 우리 딱 적당히 3,000원, 5,000원 이렇게 내고 한 끼를 때우고 뭐 겠어 이렇게 잘 잊어버리잖아요. 근데 보통 때 그렇게 살자고요 우리가. 세상은 나한테 직장도 더 괜찮은 직장 갖고 싶고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때 우린 조금 거시적인 얘기를 볼 때 이 세상이 이제 바뀌고 있다는 생각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능하면 통제하고 싶고요.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쭉 이대로만 살았으면 좋겠고요. 완벽하게 딱 계획된 대로 지냈으면 좋겠어요. 저랑 만난 고3, 고3 학생이 8월 달에 8월 9월에 저한테 만나 오더니 선생님 전 태풍이 진짜 부러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진로가 결정돼 있어서요 그러더라고요. 태풍 갈 길이 쫙 뉴스에서 일기예보에서 몇 월 며칠 태풍이 발생해서 쭉 절로 동해안을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보니까 너무 부럽더래. 자기 앞날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5년 후, 10년 후 나도 엄마같이 아기 낳고 나도 저 정도 집에서 사가지고 내 집을 가질 수 있을까? 상상해 보면 막 까마득해. 근데 제가 말씀드릴 불확실성에 대한 얘기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고 나쁜 소식이기도 해요.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해졌어요. 그러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 6살인 아이들은 성인이 됐을 때 전혀 다른 직업, 그러니까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업을 가질 확률이 60%가 넘는데요. 뭐 아나운서다, 카메라맨이다, PD다, 뭐 의사다 이런 직군 자체가 없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 커제 구단이라고 있잖아요. 그 이세돌 구단보다 좀 더 잘하는 이세돌 구단이 AI한테 알파고한테 졌을 때 한 번 이기고 다 졌잖아요. 막 난리가 났죠. 그때 제 선배님인 미래학자는 이게 인류의 마지막 1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가 욕했어요. 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 그 바로 1년 만에 커제 구단이 완전 졌죠 다. 그러니까 우리는 선형으로 예측해요. 그러니까 이게 시속 60km니까 몇 시간 후면 저렇게 갈 거야. 노력을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가면 돼. 근데 지금 AI의 발전은 이렇게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이세돌급 대의 알파고는 70시간 만에 그 수준으로 갈 수가 있대. 인간의 기본을 이제 안 본대요, 얘가. 그러니까 우리는 한 30, 지금 딱 볼 때 20년 후쯤 오겠지라는 세상이 5년 후에 올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를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우는 거는 어떤 의미도 없을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좋은 뉴스이기도 하고 나쁜 뉴스이기도 해요. 나쁜 뉴스는 계획 세우지 말라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고, 좋은 뉴스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그럼 닥친 대로 살라는 말이냐? 맞습니다. 좀 낙관적인 생각만 갖고 그냥 나 다음, 그리고 한 가지에만 너무 몰입하면 상황이 확 바뀌어서 되게 황당해지는 거예요. 아까 40점짜리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당장 굶어 죽게 생긴 나라였어. 한국의 좋은 점이 그동안 많이 부자가 됐어요. 물론 그렇지 어려운 분들도 있겠지만 당연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굶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않는 한은 그냥 약간 저준위로 지내면서 약간 낮춰서 이것저것 해보는 면서 내가 갖고 능력치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고 굉장히 괴롭고 막 몰릴 때 있잖아요.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마찬가지예요. 난 이제 끝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거 말고도 되게 많아. 그리고 세상이 되게 각박하고 좁점해져가지고요. 뭐 이렇게 엄청나게 성공하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그건 내 노력 문제 아니라 되게 운 같고요. 우연이란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작동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어에서 행복이 해피니스죠. 해피하다 그러죠. 근데 그 앞에 있는 HAP가 같이 쓰는 게 해프닝이래요. 우연히 일어나는 해프닝. 이 두 개가 같은 어간을 쓴대요. 되게 재밌는 얘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내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 되게 잘하는 애 뭐라 그러죠? 영재. 한문으로 꽃뿌리 영재를 써요. 그럼 마치 엄마가 자기가 잘 애를 씨를 뿌려가 잘 가꿔가지고 꽃을 탁 피우는 그런 애라고 우리나라는 말하는데 영어로는 기프티드 차일드라고 그래요. 나한테 하느님이 신이 나한테 선물로 준 거야. 그 우연인 거야 내한테 온 게. 감사히 여기라는 거 내가 뿌듯해라는 게 아니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 세상은요. 좀 큰 흐름에서 보면은 예측할 수 없고요. 게다가 지금의 시대에선 여러분들이 이제 사회에서 주역이 될 30대, 40대를 갈 이 시기에는 전 정 모르겠어요. 모른다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막 10년 후를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뭐 이거 하나 못해도 막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면 딴 것도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를 옆에서 서포트 해줄 정도의 부모님의 노력은 돼요. 막 외국 보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밥은 먹을 수 있어요. 잠은 잘 때는 있어. 근데 그걸 그러니까
우리가 무인도에 가 있다 생각합시다. 무인도에 가가지고 여기 왜 자판기 없어요? 여기는 왜 수세식 화장실이 없어요? 여기는 왜 에어컨 이런 얘기 안 하죠. 근데 무인도에 툭 떨어졌는데 이거 물 나오네. 야자수도 있네. 나 칼도 있고 석유도 좀 있어. 되게 기분 좋겠지. 든든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져보자고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척박하고 힘든다는 걸 인정해요. 이 불확실성이라는 거를 하나의 흥미, 호기심으로 바라보려는 노력. 도리어 지금 필요한 거는 모든 걸 통제하고 완벽하게 하려는 것보다는 정상의 범위를 넓히고요. 적당한 긴장을 좀 하되 모든 걸 다 100점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한 2개 정도만 빡 하고 나머지는 60점 이상. 오케이 하면서도 이 정도 해도 괜찮네 라는 생각.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에너지 너무 기빨리는 거 내가 피곤하구나 짜증나면 피곤하구나 조금 나를 조절하면서 하지만 할 건 기본은 하는. 그러면서 루틴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이 정상성을 유지하면서 좀 괜찮게 돌아간다. 완전히 일주일이 끝나면서 내 삶이 소진되고 있구나. 나한테 완전히 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주도적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가지는 하나의 삶의 중요한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갖고 산다면 여러분은 정상을 유지할 수 있고 불안장애 이런 게 절대 오지 않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면 여러분들 절 만나면 당신 정상이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